조금 자기 자신한테 성질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못되게 굴었어? 이거 하나 못했다고 막 하니까 더 하기 싫지. 평소에도 그림을 그리면서 의욕이 꺾이게 되면 그림을 멈추고 다른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하면서 놀다가 2, 3주 지나고서야 다시 그리는 등 의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욕이 없다는 이유로 책상 앞에서 게임만 하거나 우울한 상태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펜을 잡아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다 모두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가 잘할 수 있을 거란 확신도 들지 않고 주변에서 즐기면서 그리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할 의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제는 즐겁지가 않고 슬프고 괴롭기만 합니다. 과연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인지 그저 앞에 놓여져 있던 괴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던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도망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도 했었고 결국 공부를 던져버리긴 했는데 일단은 학교 다니는 것 자체로도 뭔가 스트레스가 계속 있었어서 수업 듣는 도중에도 그림 그리면서 괴로운 일들에서 계속 도망쳐온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왜 자기는 그것이 회피라고 느껴졌어요?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고 도망친 기분이 들었어요. 일단 전역을 제가 하고 나서 열심히 하겠다 하고 다짐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번아웃도 한번 크게 겪어서 오래 쉬면서 책도 읽고 해서 겨우 다시 멘탈 잡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결국 무기력하게 게임하는 게 반복되어서 그것 때문에 게을러진 것 같고 스스로가 좀 싫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막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림이었던 거지. 뭔가 창작하는 일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 그 당시에 만약에 그림 못 그리게 했다고 쳐봐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을 하러 갔을까? 아니요. 왜냐면은 그게 그림을 그리느라고 안 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버겁고 감당이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그림 그리는 일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림을 그려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으니까 그나마 딴 거라도 뭔가를 했던 걸 수도 있어. 그림을 그려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당시에 했던 무언가는 그림을 그린 덕분에 했었던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느라 내가 딴짓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를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 생산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덕분에 지금 이만큼 그릴 수 있게 됐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신이 선물해준 게 그림 실력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확실히 그때 그리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기본적인 부분은 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구나 그쵸. 라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림을 즐기면서 그리는데 왜 나는 못 즐길까?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정말로 그림을 안 즐기면서 그리고 있었으면은 이미 진작에 포기했을걸? 왜냐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림이 나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요소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얘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긴 하잖아. 그거야말로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았는데도 끝까지 하려고 하긴 했잖아. 그게 즐기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이걸 이제 연인 관계로 예시를 들기도 하거든요. 내 여친이 나를 너무 화나게 했어. 내가 한 번 나 화나게 했네? 그럼 그래 나 너랑 이제 안 사귀어 끝? 이렇게 하는 거라
얘가 날 화나게 해서 나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추스리고 다시 만나러 갔어. 그게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라는 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깐 자리를 피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자기가 근데 그림을 싫어한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그 정도로 그림을 좋아한다는 증거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나 자신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를 좀 뭔가 강하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게 제일 큰 요점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에이 나도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할걸, 어렸을 때 운동 열심히 할걸, 누구나 다 그런 생각 자체는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나지지 못했던 나는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남들보다 굉장히 강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나는 이제 이 정도로 해야지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 그런 거가 무너질 때마다 막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인생 동안 반복됐던 거 아니에요? 그림 공부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안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거 좀 해라 제발 기준 세워놓고 왜 안 하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나중에 애 키울 때 힘들겠네. 근데 내가 애랑 같이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 근데 애가 하나 어겼어. 그러면은 너 왜 약속해놓고 안 하니? 제발 좀 하자. 이럴 거 아니야.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제 제가 남의 얘기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은요. 듣고 보면은 너무 통제적이긴 하잖아요. 그쵸? 이게 자기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자기한테 자신감이 과한 거야.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계획했다면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거는 사실 오만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겠어. 아무리 내 몸일지라도. 오늘 좀 귀찮아서 오늘 좀 졸려서 뭐 이런 시덥잖은 이유긴 하지만은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자기가 그거를 못 참아주는 거야. 조금 자기 자신한테 성질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못되게 굴었어? 이거 하나 못했다고 막 하니까 더 하기 싫지.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이 스트레스에 짓눌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이 없으면은 그냥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를 그거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더 긴장된 상황으로 만드는 버릇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때문에 생긴. 일단은 첫 번째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게 가능할까? 내가 진짜 계획 세웠으면 진짜 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마 못할 때가 생기지 않을까. 한 번 못했을 때 봐준 적이 아마 없었을걸? 평생 동안? 네. 그러면은 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긴장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위축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극도의 긴장 상황 때문에 이제 공포 상황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둘 중 하나가 선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공격해, 반대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뭐 이제 반항적인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물려고 나서는 경우가 있고, 혹은 굳어버리거나 도망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얻은 건 거예요. 요건 거지. 자, 그러면은 왜 그동안 자기가 그림을 못 그렸냐 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자기한테 화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긴장돼서 위축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도망치는 거야. 몸이 안 움직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쫙 뺏겨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안 움직이잖아, 내 몸이. 본인이 자기를 너무 쓸데없이 혼내니까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뭐 한두 번 못해도 좀 봐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쵸? 사실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게임할 때 아예 편하게 하면 사실 그거 굉장히 좋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비록 내가 그림을 안 그릴지언정 내가 게임을 하면서 마음이 편했다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만 해소가 됐으면은 다시 그림 그리러 갈 체력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계속 긴장 상태에서 게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게임해도 스트레스가 안 풀려, 그러면. 왜냐면 계속 내적으로는 그 호랑이한테 도망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러면 또 더 힘없지.
더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못 그리지. 그러니까 그거가 그림뿐만 아니고 조금 평생 동안 이것이 이제 반복되었을 확률이 높다. 버릇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심지어 이걸 만든 근원이 뭐예요? 그림이요. 그림에 대한 나쁜 기억을 정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공포의 이 대상이 그림이잖아, 지금 상황상. 그림이라는 어떠한 이런 상황에 대한 공포가 계속 정립된 중이야, 내 기억 속에. 그러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얘를 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뇌가 외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해봤자 너 지금 힘들기만 하잖아. 하지마 하고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바로 머리에서 사이렌이 도는 거야. 자기도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림을 그리려는 생각만으로도 이제 힘들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이렇게 스택을 쌓아놔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자꾸 이게 사이렌 계속 울리기 때문에 안 혼낼게, 이제 그냥 하고 싶을 때 해도 괜찮아, 천천히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르고 달래도요, 이제는 그냥 그림을 그리자라는 그 문장만으로도 이제 바로 사이렌이 탁 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안 먹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돼서 지금 약간 우울할 정도까지 가면은, 이러면은 조금 더 자기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 사이렌이 이제 안 울릴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림에 좋은 기억만 좀 생겨야 돼, 다시. 그래야지 이거가 상쇄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 그리면서 앞으로 좀 좋은 스택을 좀 쌓아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내가 그림한테 좋은 기억이 있으려면은 앞으로는 본인이 그림을 안 그려도 내비두세요, 그냥. 내가 그림에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그 경험을 더 이상 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림을 오늘 왠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렸어. 그냥 안 그려도 돼요. 그냥 그리지 마세요. 억지로 막 그린다고 오버해서 결국엔 안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는 것보단 그냥 안 그린 게 나아.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냥 나 이제 당분간 그림 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약간 방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쉰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게임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을 회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예 그리지 말아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안 그리면 좋으냐면, 막 그리고 싶어도 그리지 말 정도까지 안 그리는 게 나아요. 왜 이걸 그리지 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데 안 그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리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왜냐면은 그림 그리면은 행복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조금 부담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그림의 행복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때도 안 그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리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의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정도까지 쉬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것들을 좀 하다가 나 이제 진짜로 좀 그려야겠어, 나 이제 안 그리면 좀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좀 온다. 그때부터 좀 그리시면 돼요. 그때부터 그릴 때는 절대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리고 싶은 걸 그려요. 왜냐면 근데 그때쯤 되면 그리고 싶어서 미쳤기 때문에 대체로 뭔가 그리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런 거를 그냥 그려.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도 필요 없고 그냥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참았다 그렸으니까 나름 재미있겠지 또, 그쵸? 그럼 네. 또 이제 좋은 기억이 쌓이는 거죠. 그 뒤에부터는 그냥 안 그리고 싶으면 그리지 말아요, 당분간은. 또 이것도 그렇게 안 그리고 싶으면 안 그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대체로 한 이 정도까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 느낌이 와요.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도 뭔가 이 사이렌이 울리지는 않은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아마 자기가 그림 그린 것 자체는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5,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하던 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다만 그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못할 때 한두 번은 내비두세요. 하루 이틀 정도 좀 귀찮을 수도 있지. 봐주면서 살자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다 잡을수록 더 이렇게 문제되는 거 자기가 몸으로 겪었으니까 이제 알잖아.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좀 벌써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지 않아요? 몇 개월 동안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하니까. 네, 좀 평소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벌써 애틋하잖아, 안 그래요? 네.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끔씩 물론 그림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은 원래 화해를 잘 하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처럼 그림도 본인이 항상 막 이제 짜릿하고 즐겁고 이렇게만 하는 게 자기가 진짜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는데도 어떻게든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진정한 좋아함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마인드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